네, 역시 이준석 대표와 함께한 장르만 인터뷰. 오늘 동접자 3,500분 이상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가셨다고 또 바로 다들 나가지 마시고 이왕 오신 거 딴 데 갈 데 없잖아요. 점심시간이잖아요. 예, 조금 더 계셔보시면 오늘 또 재밌는 우리 최윤경 기자의 브리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터뷰 잘 보셨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었습니까? 네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브리핑도 재밌을 거죠? 아니, 빨리 해보죠. 뭐. 나가시기 전에 네. 후다닥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거부터 갑니까? 네, 오늘은 앞에서 사실 많이 이제 네. 스포가 됐는데 한동훈 시리즈입니다. 한동훈 특집입니다. 네, 기승전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끝냅니다. 오늘 뉴스가 한동훈발 뉴스가 많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아, 날이니까 네. 네, 한 번은 우리가 또 짚고 간다. 한번 정리 한번 합니다. 네네. 네. 첫 번째는 출사표 던진 한동훈입니다. 던졌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하죠, 뭐 사실. 확실해요? 네, 워딩을 네. 보면 네. 싱크를 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특히 일반론이니까 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몸살이지 않고 네네.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가겠다. 그게 네. 길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럼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여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나서겠다. 네, 이게 뭐 좌고우면 하셨죠 이미 충분히. 그리고 근데 이게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이 네. 있는데라는 네. 질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네. 사실상 정치인이 되겠다는 이제 굳은 결심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네. 질문.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제 그 국회에 법사위가 있어가지고 네. 출석을 했어요 오후에. 그래서 월요일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사실상 이제 숙고의 기간을 가졌고 네. 화요일 날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새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질문에 거론되는데요 했더니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형편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빨리 해라는 거 아니에요? 추대해라. 네, 레드 국민의 카펫을 뭐하니? 빨리 깔아라. 네, 멋지게 한번 그림 좀 만들어 보라. 요청하면 내가 가겠다.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밀고 들어가는 모양새를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온 건 뭐였냐면 한동훈 장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 갑론을박이 사실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있죠.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내부 얘기를 네. 조금 했는데 중진 연석회의, 의원총회, 그다음에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계속해서 이제 회의들을 하면서 네. 이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음, 그랬는데 그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선거를 실제로 치를 분들이고 네네네네.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네에 밀착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수도권 선거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의심들이 이분들한테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뭐 조금씩 나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나가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예, 저 문 앞에 너무 사람들 몰리면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천천히 나가주시고 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스포츠 쏘다가 갑자기 최은경 나오는데 이렇게 스포츠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좀 민망합니까? 하나 들어왔다. 사랑해요 청계산 김연아 오. 이렇게 이정우님이 누구시죠? 예, 오. 무려 5,000원을. 오. 와. 아까 이준석 때는 제일 적은 금액이 5만 원이었거든요. 2,000원도 있었어요. 네, 5,000원 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네, 청계산 김연아 우리 최윤경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빨리 판 깔아라라고 네.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다 당내에서는 깔아왔습니다. 네네. 조금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반대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선거를 치르려면 대통령을 끊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거 할 수 있겠어? 그 정치 경험이 없는데 큰 일을 맡을 수 있겠어? 네. 네. 두 가지인데 이 질문을 어제 기자들이 다 한 거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그 힌트를 다 줬습니다. 이 멘트에서. 그래서 한번 이제 또 더 살펴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다음 질문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네.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어떤 여기에 것이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되게 비판을 했어요. 당연히 나올 질문인데. 뭐 이건 예상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왜 준비를 못 했냐?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막법입니다. 네. 근데 너무 좋다 진짜. 왜냐면 제가 네. 이제 사실 이런 그 뭐 유튜브 아니면 팟캐스트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런 걸 너무 쓰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어떤 뭐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했다, 이걸 이제 영상도 쓰고 싶고 막 했는데 이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못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그래서 막 말로 이걸 다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JTBC가 아니까 좋긴 방송국 좋네. 좋나요? 좋네. 오늘 저희가 처음 시도해본 거라서 사실 네, 잘 나와 그리고. 이거 무리해서 갈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멘트가 하나하나 너무 주옥 같아서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아침부터 PD님 달달달 볶아서 이거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네. 했는데 이게 귀에 저는 이걸 딱 듣는 그 순간 귀에서 탁탁탁 걸리는 거예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일부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첫 번째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천은 야당에서 네네. 복수 추천을 하게 되고 결국에 결정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특검 누가 할 건지 네, 결정하는 네, 거.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특검은 무슨 특검?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특검하는데 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됐는데 물론 비판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앞서서 2018년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드루킹. 네. 네. 그것도 변협에서 추천한 뒤에 야3당이 네. 그 합의를 해가지고 후보를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그랬나요? 그 당시 민주당을 뺀 거예요. 특별검사를 선택할 때 그래요? 민주당은 아예 이제 거기서 의견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이해관계자기도 하니까. 네. 예. 자기 당 의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12년에 내곡통 특검도 야당이 단독으로 그래요? 특검을 추천을 했고 2008년에 BBK 특검도 역시 대법원장이 단독 추천을 했습니다. 복수로 두세 명 정도를 추천하면 네.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결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게 악법이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인가? 이게 일단 딱 귀에 걸렸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네네네네네. 들어있다. 근데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활약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본인이. 네, 본인이 그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라고 하는 그 특검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느낌 이상해서 법안을 다 찾아봤어요. 네, 근데 똑같이 12조에 네. 사건의 대국민 보고 이렇게 해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그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도서정이라 하긴 좀 그러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 사실 공표를 우리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있지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만큼만 브리핑하긴 또 쉽지 않죠. 기자들이랑 질문 답변을 하다 네네. 보면. 근데 사실 언론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이죠. 이제 그 네네네.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다음 예상 질문이 나왔죠.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네. 사건. 네. 이거 이제 그 전에 질문했을 때 한 2주 전에는 잘 알지 못한다. 내용을 네. 모른다. 이제 모를 수가 없지. 아주 드라이? 좀 막말하면 좀 약간 듣보잡 매체에서 한 거랑 보지도 약간 좀 못했는데 그런 이런 톤이었죠. 맥락이었어요. 예. JTBC도 보도를 했는데 말이죠. 근데 아무튼 모른다. 나 잘 모른다 이랬는데 이젠 모를 수 없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자책골을 넣고 아니 그래요? 그래도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 됐고 네. 그 공식 질의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사실상 암시를 했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얼굴에 잘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물어보셨죠.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뭐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한동훈 장관 싱크의 그 네, 멘트의 네, 장점이 네. 뭔지 아세요? 속도가 빠릅니다. 기본 1.25배속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길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딱 최적화된 아주 적절하죠, 네, 속도가. 신세대입니다. 네. 네.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슈퍼챗이 들어왔어요. 소라소라 아오이소라님이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약간 지금 웃음 몇 명 터져 나왔죠?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정상이시고요. 네. 저 웃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불가능한 분들. 네네네. 소라소라 아오이소라님이 낮 시간에 눈을 잘 안 뜨고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차분하면서도 귀에 착착 감기는 뉴스정 너무 최고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속눈썹이 오늘 너무 네. 무거워 보인다는 뭐 이런 이거 의견도 왜냐면 있는데. 이게 회사가 분장을 안 해주잖아요. 네, 네. 제작비 상황으로. 그뭐 제가 본드로 붙인 거예요? 아니 자석으로 이게 이제 자석이 붙어요 눈에? 다회용 제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붙여본 거거든요. 아, 자석이 눈에 붙는다고요? 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이제 위아래 자석이 있어서 여기 눈썹 아.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군요. 네네네. 아, 그래요. 저 생얼주의자잖아요, 저는. 그리고 단벌 신사예요. 제 아. 철학이 마크 조커버거 같이 똑같은 옷 놓고 아침에 아. 그냥 입고 나오는 건데 스티브 잡스. 텔레비에 맨날 나와야 되니까 이제 옷을 아. 갈아입고 이제 눈썹을 할 수 없이 붙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김연아 선수도 사실 근데 속눈썹 큰 거 붙입니다. 네, 맞아요. 네. 대회 나갈 대회 나갈 때 어떡해. 엄청 무거운 거 붙여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그래서 아무튼 요 대목을 보면 네. 보세요.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영부인이 된 뒤에 외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느냐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별다른 제재 없이 네. 경호를 뚫고 외부인이 들어갔다. 네. 이제 이게 크게 두 줄기인데 네. 이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이건 몰카로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사 결과가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준 사람은 처벌받는 조항이 있는데 아, 받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희한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지금 수사 지침이 내려왔다. 예견된 결과다. 아. 예정된 미래다. 네네. 두고 보시면 이제 요대로 갈 거다. 아. 알 수 있고요. 기자들 굉장히 또 화난 포인트가 있었다면서요? 아까 이제 제가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 되면 네. 좀 화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정말 고언을 하고 싶은데 기자들 적으로 돌리면 안 될 텐데. 세상 모두와 싸워요 이분이 보면. 그리고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법사위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거의 모든 회의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싸우려고 항상 든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지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어제 단체로 확 돌았던 게 네. 아까 보셨으면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 그러던데 이렇게 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졸지에 이제 온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 사주를 받은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심부름꾼처럼 됐는데 뭐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저기 기자는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취재하는 기자들이에요. 민주당 기자는 저기 안 가고 네네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기자들은 민주당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상대당과 뭐 어느 정도 긴장 관계 혹은 조금 뭐 공격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언론들이 등 돌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모든 싸움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아마 또 아까도 그 정치부 기자와의 그 취재를 이야기했을 텐데 좀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아무튼 단체로 어제 뭐야 이 약간 그런 반응이 나왔다. 예전에 검사하던 시절에 기자들한테 뭘 이렇게 줄 때랑은 네. 굉장히 좀 다를 테니까.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뭘 그 이번 상황이 어떤 게 달랐냐면 네. 그 전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때마다 국회 올 때마다 늘 나가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더 친분 관계도 있고. 친분 관계가 있는 기자들이 있고 그러면은 네네. 이제 뭐 절반은 좀 그래도 예상 가능한 질문 약속대련 그리고 뭐 또 절반은 또 진짜 궁금한 것들 네네네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장이선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달려간 거예요. 하여튼 여튼 한동훈 장관의 기자들을 약간 자극시켰던 발언까지 저희가 좀 봤고요. 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의원들의 어떤 빡친 포인트 1 국회의원들. 네, 추가를 해봅니다.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오, 이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내용은 마지막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물어보면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요거는 조금 네,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하신 것 같고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고요. 네. 다음 한 가지 더 짚어볼 대목은 오늘 네. 한동훈 특집인가 기자가 좌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좌파예요? 좌파 아닙니다. 얘기하시지 미리. 네, 네. 예. 아니,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좌파 아닌데 아무튼 오늘 한동훈 데이니까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청계산파입니다. 청계산파. 네, 네. 이제 인사 검증 멈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제 사실 인사청문회가 2건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뉴스가 다 여기 아. 올려가지고 잘 안 보여서 제가 들고 왔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네. 그리고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걸 제가 굳이 갖고 온 거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 최상목 후보자는 네. 이제 정부 들어와서 계속 경제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로 넘어오는 건데 네네네. 이분이 경제수석을 하면서 올 3월에 미국 국채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 미국 국채. 네. 근데 이제 야당의 지적은 뭐였냐면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핵심이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수록 이득인 상품이다. 그러니까 워낙 금융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가 꼬꾸라질수록 돈 버는 상품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 예.
경제수석이 아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정확하게 우리 경제 망가질 때마다 자기는 돈 버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네. 본인이 우리 경제 잘 될 때 되는 상품에도 2배 정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 쌍방으로 갔다 했습니다. 이거예요? 네네, 뭐 해지를 잘 했나 봐요. 그러면 잘 될 땐 잘 된 대로 먹고 안 될 땐 안 된 대로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핵심 정보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매우 핵심 정보겠죠. 정확히는 뭐 자기가 경제 정책을 한다고 봐도 그러니까. 좋은데 근데 이런 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상당히 컸다.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갖고 왔고요. 두 네. 번째 강도영 후보자는 네? 이제 청문회 시작하기 전부터 음주운전 전과, 폭력 전과, 법과 유용, 법인카드 유용 사면타가 아, 나왔는데 저분이에요? 아니 최상목 요 분입니다. 아, 예, 네, 이제 요 분이 이제 법인카드 유용까지 사면타 하셨고. 네네 반성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그러면 요거 이제 인사검증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뭐 자료만 정리해서 올린다 이런 식으로 늘 방어를 했기 네.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 야당 반응은 어떤가? 음. 네,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런 아, 반응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은 땡큐다. 네, 한나땡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요. 한나땡. 네네. 뭐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다시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도 수사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대 피고인 혹은 피의자 구도가 될까 아. 하는 우려들도 같이 나옵니다. 아, 범죄자 때려잡는 검사 이미지로 가고 이쪽은. 네네. 아, 저쪽은 약간 계속 재판받으면서 조금 네. 범죄자처럼 비춰질 수도 네, 있다.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재밌었습니다. 네, 네. 우리 최은경 기자 팬들이 좀 있으신데요, 생각보다? 한 3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몇 분 계세요, 지금?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최은경 기자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